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 말씀드릴 점은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영상을 보기 전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그리고 가산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산을 이용한 신고 방법은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미리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시려면 매출액을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간이가세자 할지 일반 가세자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작성하는 그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시는 부분이 배민 요기요 매출이나 온라인상에서 오픈마켓 매출을 많이 누락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만약 누락을 하신다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 기한이 끝난 추후에 수정 신고를 하라는 요청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가산세 10%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하실 때에 매출 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내역은 일반적으로 돈을 직접 받은 것은 모두 매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일반 현금으로 받으신 것이 모두 다 매출에 해당되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매출, 즉 오픈마켓, 네이버, 쿠팡, 그리고 요기요 배민 같은 온라인 매출, 그리고 지금은 제로페이 매출도 있으신데요. 모두 다 내가 돈을 받은 것은 매출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확정이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매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벌어들인 용역과 재화에 대해서 10%만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모든 사업자분들에게 있으신데요. 매출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매입액, 즉 내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료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10%만큼은 차감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한 만큼 매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 증빙이라고 함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릴 점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해당되는데요. 이번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가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그 이유는 간이가세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가세자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가세자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4,800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받는 사람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점 생각해 두시면 되고, 이번 신고 때 해당되시지 않고 이제 하반기부터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첫 번째로는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이 있고, 두 번째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있으신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받으실 때 공제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현금 영수증이시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비용을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는 언제 받으셔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시지만 부가세 공제까지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분은 반드시 상반기에 지급을 받으셔야 되고 하반기분은 하반기에 시기에 맞춰서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물건을 구입하고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시다가 6월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6월까지 받으신 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연수치, 즉 늦게 받은 것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연수치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만큼 붙게 됩니다. 하지만 공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라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6월 3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반기 분을 8월에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이건 이미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적격 증빙으로 받은 부가세 공제 사항 말고도 추가적으로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올해 2021년까지는 108분의 8, 그리고 과세 표준이 2억 원이 안 되신다면 109분의 9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함은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 가액만을 의미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면 이제 농축수산물을 파시는 분들은 면세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산서나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받으셔야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데요. 이제 농축수산물, 즉 배추나 어떤 생선을 구입하셨다고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일단 구입하실 때는 부담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지 않지만 특례사항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10%만큼 전부 다 공제는 안 되시고요. 109분의 9, 108분의 8만큼만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면세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3개 중에 하나는 받으셔야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과세 유형 전환으로 간이가세자셨다가 2020년도에 8천만 원이 초과해서 2021년 7월부터 일반가세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로 7월 26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넘어가게 되면 간이가세자 때 시설과 인테리어를 하면서 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반가세자로 넘어간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끊으신 게 있으셔서 증빙이 되신다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갔을 때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매입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은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있는데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대표자 명의의 차량 중에 1000cc, 배기량이 1000cc가 넘어가는 자동차, 그리고 9인승이 안 되는 승용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유지, 임차, 즉 구입하시거나 리스 계약하셨거나 렌트 계약하신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자동차는 그랜저나 소렌토, 산타페 같은 일반 우리가 타는 승용차는 모두 다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고요. 그럼 부가세 공제가 반대로 되는 자동차는 레이나 트럭, 그러니까 9인승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1000cc가 미만 되는 소형 승용차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와 임차 그리고 수선비와 통행료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자동차를 일단 분류하고 되는 자동차시라면 레이나 모닝 트럭에 해당이 되신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시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료도 공제가 되시고, 그리고 구입하실 때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자동차를 분류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니까요. 분류를 어떻게 1000cc와 9인승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공제가 또 안 되는 항목은 세금 계산서 부실 기재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할 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 명칭이 중요하고요. 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그리고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렇게 이게 필수적 기재 사항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실 기재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받으실 때 사업자 등록 번호와 그리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둘 다 사업자 등록 번호,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의 상호명, 그리고 공급 가액과 부가세, 작성 연월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자분들은 모든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사업과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가 돈을 지출하신 것이 사업에 쓴 건지 아니면 일반 생활에 사용한 건지 그것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불공제 되시는 것은 접대비. 접대비라고 하면 거래처에 어떤 내가 계약을 따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부가세에 공제가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에 관련하여서 사용을 하였거나 이제 과면세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신데 면세 사업에 사용한 어떤 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되시는 거고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적 매입세액도 공제가 원칙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적 매입세액이 공제를 받으시려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만 해당이 됩니다. 3월에 사업 개시를 하셨는데 2020년 작년 8월이나 9월에 지출하신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시는 거고요. 3월이나 4월에 개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1월에 쓰신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신 겁니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마찬가지로 적격 증빙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받으신 기록이 있으신 것만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맞추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상반기께 모두 다 공제가 되시는 건데 작년 건 안 되시는 거고, 하반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쓰신 거는 공제가 가능하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입세액 불공제는 대표적으로 접대비,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예외적으로 6월이나 12월 종료 후 20일 이내, 즉 7월 20일이나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은 그 전 6개월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전 건은 안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매입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입니다. 개인과 거래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나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오는 손님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밖에 없으신데요. 내 매출을 잡히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용카드를 발행하실 때마다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발행한 총 금액의 1.3%만큼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간이가세자도 8천만 원 미만으로 증액이 되시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도 1.3%로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021년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안 되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10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을 누락이 없도록 매출 확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매입은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는 것은 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 공제가 가능하시고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부분, 이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시고요. 신용카드 발행 업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도 가능하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26일까지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산세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20%, 과소납부세액이 20%만큼 붙게 되고, 이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2.5씩 추가적으로 계속 가산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시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10%만큼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소신고 가산세 10%에 미납부 가산세 10,000분의 2.5 하루가 지날 때마다 붙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리고 매출 누락이 없도록 신고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7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